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2월 16일) 일요강마 레이스토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입니다. 크리스마 6등급의 1200m 3세 루키2 경주죠. 지금 티즈블랙이 최범행 기수 안장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롱가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하이퍼카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백산선더 네마필 안에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조기시 모습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시 모습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경마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죠. 말 컨디션도 어렵습니다만 기수 컨디션 관찰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수들의 컨디션 기복을 보이는데 매주 한 명씩이 또 그런 기수들이 나와요. 다행인 것은 최범행 기수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티즈블랙이 초교 모습은 좋아요. 레이디 켈리와 동반훈련시 뭐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고, 전경주 보여줬던 뚝심이 좋았는데, 뒷심은 좋은데 느란거리 압도적인 인기일이 조교 모습은 나쁘지가 않았다. 열심히 조교했다. 하이퍼카도 1300을 뛰고 거리를 줄여놨고 12번 게이트에서 2번 게이트로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는 모습. 뚝심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백광자마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팔릴 수밖에 없고, 백산선더는 아주 좋습니다. 상태는 굉장히 좋고, 전 경주 체중 16kg가 빠졌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부분 체킹할 필요가 있겠고, 이번 경주 뭐 순발력, 선행까지 단독 선행까지 시도할 수 있는 마필이 백산선더죠. 상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체중만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면 뭐 충분한 가치가 있고, 잠재력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34조 외국인 조계사 말들의 인기가 실렸을 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조계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외국인 기수까지.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롱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롱가이. 이 자리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보다 전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경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롱가이, 제가 좋아하는 에비자마예요. 에비자마인데, 에비자마가 이제 어떤 마필이 있냐면, 그 동촌의 아침이라고 1등급 마필이 하나가 있었고요. 광복빛이라고 아주 조그마한 마필이 있었어요. 암말. 암말인데도 조그마한데도 굉장히 잘 뛰어졌던 마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촌의 아침이 1등급까지도 좋았고, 막 최고 조건이 530km 나가는 아주 좋은, 그때 530km는 굉장히 큰 마필이었죠. 지금은 530km짜리도 많지만 그때는 530km는 굉장히 큰 마필이었는데, 예비자마들이 암말들은 좀 작고 한번 3등급 4등급 정도에서 뛰고 말았는데, 이 동촌의 아침은 순말로서 530kg짜리 굉장히 컸고 1등급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비자마들 중에서 암말보다는 수말 동촌의 아침이 530kg짜리, 또 그 갈색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동촌의 아침이 오피스 자마였어요. 물론 이 롱가이는 컬러드 플라잉하고 처음으로 에비하고 붙여서 나온 자마인데, 이 에비 자마 중에서 컬러즈 플라잉 오피서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의 마필로서 530kg대, 거기다 갈색 수말이라고 봤을 때는 이 롱가이도 대형마로 성장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촌회 가이급 정도까지 성장할 수도 있는 잠재력은 갖췄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록 데뷔전에서 입상을 못했지만 이제부터 실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롱가이 앞으로 좀 롱가이의 행보는 적어도 2등급까지는 갑니다. 제가 봐서 이거는 제가 적어도 2등급까지 갈 수 있겠고, 특히 남승현 마주가 18조의 대표 마주였죠. 박대영 조기사 하나하고는 가장 깊은 인연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매 때는 항상 뭐 두 분이 같이 다니시고, 노란색 포르쉐 두 분이도 백발을 날리시고 노란색 포르쉐 타고 다니시는 거 보면 참 젊게 사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명문 가문으로 2008년도 대통령배에 마지막 우승한 게 남승현 마주도 마지막 대상경주 우승한 걸까요? 대상경주를 한 4번 5번인가 남승현 마주도 대상경주를 우승했어요. 명문가문 말고도 몇 차례 우승을 했는데, 남촌 시리즈들이 그 대부분이 그 남승현 마주의 마필들이죠. 남촌 시리즈를 이름을 지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명문가문만 따로 지었는데, 명문가문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궁평 목장에 가서 승용마로 롱가이 롱가이의 행보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롱가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롱가이 조기 장면 한번 볼까요? 롱가이 조기 장면. 롱가이는 제가 좋아하는 에비자 개인적으로 롱가이를 에비자마들을 좋아해요. 몇 개 이렇게 좋아하는 자마들이 있는데 목요일날 조기 장면 한번 보죠. 이게 롱가예요. 이게 내길이 축복이고. 최고가 이게 또 530kg가 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축복이 좀 더 다듬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좀 애기고, 6등급의 내길이 축복 정도니까, 앞서는 건 다 내길이 축복은 워낙 못 뛰는 녀석이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이거를 앞선다고, 요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고, 쭉쭉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랭이를 좀 더 찢어야 된다. 가랭이를 좀 더 찢어야 돼요. 쭉쭉 찢어야 되는데 530kg짜리. 다행인 거는 전 경주보다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건 뭐냐면,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볍게 부조를 줬을 때 플라잉 체인지가 되거든요. 지금 발바꿈이 돼요. 그러니까 전 경주보다는 주법 자체는 향상이 됐어요. 이현종 기수가 만지면서 이번에 이현종 기수가 만지면서, 그리고 이마피를 원래 이제 이현종 기술을 기능시키려고 않고, 이번에는 문세영 기술을 원래 기능시키려고 해서, 문세영 기술가 정지가 아니었으면,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본다라면, 이번부터 승부를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랭이를 좀 더 찢고 나오면, 앞으로 성장할 2등급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성장하고, 1등급까지도 갈 걸로 보여지는데,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좀 체킹할 필요가 있겠고, 조규신 모습은 율도장사 같은 마필들도 날라다녀요. 조규신 모습은 날라다니는데, 이번만 날라다니는 게 아니라, 11월달, 10월달, 1월달 모두 날라다녔어요. 근데 이런 녀석들은 앞으로 이제 향후 뭔가 이제 변화, 터닝 포인트가 한번 온다라면 발전할 여지를 가지고 있죠. 발전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율도장사 같은 경우에는 터닝 포인트가 온다라면 그런 터닝 포인트 변화의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복병권 중에서 애니티즈 같은 경우에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찬스를 한번 잡는다면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그렇고, 조규신 모습은 굉장히 좋았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에이스 함성 같은 경우도 역시 디바인 파케자마. 자, 이 녀석도 조기신 모습은 좋았는데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결국 인기마들 접전 경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경주에서는 제가 해드릴 말은 다 해드린 것 같으네요. 2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왕자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크라운, 청담 컬린, 그다음 큐피드 비상,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이것도 1경주와 같은 지금 유형으로 팔리고 있죠. 거의 같은 급의 유형. 파란 왕자가 이제 데뷔 전 1200m 경주인데, 이게 이제 지금 배당이 2월달부터 배당이 형성되는 유형의 경주를 벌써 경마를 조금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벌써 체킹이 됐겠죠. 어떤 경주의 유형에서 2월달에 벌써 배당이, 이번 달에 배당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킹이 되셨을 겁니다. 바로 1200m죠. 1200m 경주에서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2월 초에 설 연휴 때 올려드린 경마 시행계획이라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한번 보시고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마사이의 장기적인 시행 계획에서 올해부터 장거리 경주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거리 경주를. 그래서 단거리 경주 1000m 경주를 축소시키고 1000m보다 1000m 경주를 축소를 시키고 거리 경주를 늘려 나가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1200을 늘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m를 뜨던 녀석들이 1200으로 갑자기 나오니까 200m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급작스러운 200m에 대한 부분에서 의외로 변수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이 경주만 보더라도 다 1000m 뛰던 애들이에요. 청담 컬린, 서울 크라운, 큐피드 비상. 다 이게 1000m 뛰던 녀석들이에요. 아니면 1300 뛰던 애들, 다 1000m 뛰던 애들 1200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마들이 되고, 이게 무너져 버리고, 이러면서 고배당이 나오는 이런 유형의 경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당분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이 경주 계획표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나오는 녀석들은 괜찮은데,
기존에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했던 녀석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증이 한 번 더 필요해 보이는 그런 유형의 경기들로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파란 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인 파크잖아요. 디바인 파크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서야 아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랑 같이 경마하신 분들은 디바인 파크가 굉장히 좋다. 중거리까지는 소화한다. 근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디바인 파크. 다리 쪽을 조심해야 된다. 디바인 파크. 선성적으로 다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들어와가지고 이제서야 그 다리 쪽에 자꾸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들 다 하는데, 어휴, 답답해요. 그 첫 배장마들 들어가지고 부경에 들어갔을 때가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이제서야 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근데 파란 왕자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파란 왕자가 이것도 썬파이터, 우라칸, 인투 더 와일드 형제만데, 지금도 지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객관적인 지세가. 자, 조기시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세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하튼 뭐 국내선만 3등급 햇살 항상 톱시든가 동반을 시 앞서는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고, 선행을 나가니까 아주 무서운 걸음을 보여줬죠. 조기시 모습도 굉장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바인 파크가 천성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되게 속보 모습이 찍힌 게 없네. 뭐 조규시 모습은 굉장히 뭐 스피드감도 굉장히 좋고요. 김동석이도 좋게 하는데, 지금 보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야, 다리 쪽이. 아니 뭐 이게 망아지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혈통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감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죠. 속보 때 보면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질 않아요, 다리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스피드를 보여줘요. 근데 디바인 파크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다리 쪽에 다 문제가 생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아실 겁니다. 저랑 오래 경마 같이 하신 분들. 자, 일단 파란 왕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속보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이 혈통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질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서울 크라운은 딱 그 정도예요. 딱 서울 크라운은 딱 그 정도 모습이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딱 그 정도 모습이고. 근데 청담 컬링을 좀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죠. 청담 컬링도, 뭐, 이것도 혈통을 보고 좀 산 것 같아요. 그 태영 목장에서 가지고 들어온 말인데, 토우트 자마들이 지금 작년부터 이제 국내 생산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경주마로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 닥터 스카이가 2위 2번 한 거 외에는 아직 우승마 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두 정도가 지금 경주마로 데뷔를 했는데, 근데 토우트 자체는 아직 블랙타입 우승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시즌말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근데 토우트 자체를 보고 시즌말로 들어온 건 아니고, 토우트 자체보다도 얘네 워낙 그 경주마로서도 잘 뛰었지만, 또 시즌말로서도 굉장히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또 거두었고, 또 얘네 할아버지 엘프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전설적인 명마로 잘 뛰어줬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경주마로서의 성적뿐만 아니라 유전적 형질을 물려주는 시즌말로서의 그 유전적 형질을 물려주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토우트도 그런 형질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즌말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 토우트 잠마들을 지금 생산을 하는 거예요. 태양 목장에서, 태양 영웅조합에서 가지고 들어가지고, 조합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태양 목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작년부터 생산을 해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인간 가능성을 보고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우리가 뭐 비싼 거 검증된 걸 가지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 비싼 말들을. 그런 혈통적 가능성, 그런 유전적 형질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보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아주 잘한 거고, 여러 가지 시험적인 부분을 해보는 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600만 원 아주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그 처음에 아까 말했던 디바인 파크도 첫 배자마들 들어올 때는 아주 싸게 구매를 했어요. 그때 뭐 2,500만 원, 뭐 3,000만 원이 안 되게 구매를 했다가 디바인 파크 자마들이 그나마 막 초반에 좀 잘 뛰고 1,400까지도 막 극복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막 4,500만 이렇게 갔는데 이 토스 자마들 때 이번에 이제 이 첫 배자마들이 지금 아직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좀 띄워주고 그러면 둘째 배자마들 막 이렇게 하면 성적이 이제 4,000만, 5,000만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청담 컬링 같은 경우에는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 있어서 늘어나는 거리. 아까 이제 서두에 깔아드렸던 거리를 단거리를 없애는 그런 관점에서 경주 거리를 국산마들을 거리를 늘려나가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청담 컬링 같은데 토트 자마들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활약해줄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 크라운 뭐 인기마들은 그렇고요. 그 비인기마들 중에서 조교로 좋아진 마필들 큐피드 비상도 훈련 강도는 굉장히 올려놨어요. 훈련 강도는 그 8월 30일 날 입상 때의 그런 훈련 강도까지는 올라왔고요. 원더플레이스 박태종 기수 기승시킨 이유가 있죠. 뭐 상태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퍼트 이것도 조교신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조교신 모습은 그 다음에 빅페이스 이거 멀로 기수 기승했는데 이것도 조교신 모습은 상당히 좋고 위각의 샤인뮤직도 조교신 모습은 괜찮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파란왕자 청담 컬링 서울크라운 보여진 액면들이 이 녀석들이 조금 더 세 보이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져요. 자, 이경주도 설명해 드릴 거는 다 해드린 것 같네요. 삼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1번, 2번보다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삼경주 가보도록 하죠. 삼경주입니다. 최강마가 압도적인 인기 1위, 마이 멤버가 두 번째, 버니체프가 세 번째죠. 1000m 최단 거리에서 승구착순 3착승군에 1000m 최단 거리 최위각에 박병준 기수. 이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깝깝한 상황이에요. 레이팅 35 3착승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옛날같이 승구착순 표기만 안 할 뿐이지 레이팅 35면 뭐 3착승군인 거 누가 모르나요 이제? 빨리 지워야지. 이건 좀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배당판 흐름을 좀 보십시오. 마이 멤버는 선행을 꼭 가야 돼요. 내측 사행이 심해서. 그쵸? 근데 이제 그걸 보강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마이오크 전 형제 마필이잖아요. 프라이빗보의 실비아 그린. 그러니까 마이오크의 전 형제 마필이에요. 내측 치우침이 12월 1일부터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를 좀 바꿔놨고, 이번에 드디어 두 번 연속 이제 내측 치우침을 보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를 바꿔놨어요. 저걸 한번 볼까요? 오늘 그거 봤죠? 파노라마 뷰. 그냥 내측으로 안 기대고 중앙으로 쭉쭉 치고 나오는 모습 오늘 보셨나요? 우리는 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셨어야죠. 다른 거 보는 건가 아니라. 파노라마 뷰가 치우치는가 안 치우치는가 그걸 집중해서 보셨어야 되는데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대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월요일 날도 제가 바꿨어요. 계란이 큰 거리 제가 여기가 안 기대요. 자, 가도록 하죠. 근데 마이 멤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교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엔 뭐 차지감 따라가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최강마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냥 상태 자체로만 보면 좋다 그냥 그런 느낌이야. 이게 이제 참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상상보자마 컬러즈 플라잉 그냥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선취입이 자유롭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버니 챔피언은 말씀드렸고요. 바람의 소리는 위각으로 밀려있는데 경주거리를 줄여놔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요. 훈련 강도를 끌어올려놔서 그 다음에 그 위너세이가 패치를 이후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거는 좀 판단 보류예요. 판단 보류. 오히려 공주소랑보다는 위너스가 좀 더 쎄한 느낌은 있어요. 쎄한 느낌은 있고, 쎄한 느낌은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근데 바람의 소리도 나쁘진 않고, 머니챔프. 그 다음에 눈빛 언약도 훈련 강도는 열심히 시켜놨어요. 하여튼 뭐 최강마 마이템, 근데 1000m 최단거리에 최강마 마이 멤버가 안쪽에 포진도에 있기 때문에 드마필이 선행 선입이 자유롭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최강마 입장에서는 뭐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만 마이 멤버 보내놓고 따라 들어가도 되고 그쵸? 보내놓고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1억짜리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지금 뭐 승급 찹승이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마이 멤버를 보내놓고 흙을 맞추면서 어차피 중익습장 전경주 교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억짜리 이거 충분하게 그런 교정. 그리고 이번에 이제 훈련 강도를 약간 떨어뜨린 이유가 전경주 이게 이제 1억짜리긴 한데 체중이 440kg 밖에 안 나가는 저체중 안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훈련 강도를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무리하게 선행을 나가서 이 녀석을 체중을 뺄 일이 없다는 말이죠. 마이 멤버 보내놓고 곱게 따라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그렇게 나갈 걸로 보여져요. 제 생각도. 최영주 쪽에서도 그런 전개를 또 선호하고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니챔프는 일단 들이밀어보겠죠. 외곽으로. 삼착승근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삼착승근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고 외곽으로 들이밀 겁니다. 마이멤버를 넘을 수 있으면 넘고 그렇지 않으면 서거하시겠죠. 장렬히 4코너 전에 4코너 전까지는 최대한 외곽으로 밀어서 넘어가 보려고 하겠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4코너 전까지는 외곽으로 넘기 위해서 못 넘으면 이제 자연방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런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최강만 안쪽에서 곱게 따라 들어갈 것이고 전개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너스에이도 마찬가지죠. 위너스에이도 그렇게 전개를 할 거고 바람의 소리도 마찬가지고 선을 가야 더 뛰어주는 거니까 외곽으로 타고 나올 것이고 그럼 최강만은 전혀 안쪽 전개입니다. 뭐 눈빛 언약, 위너스에이, 머니챔프까지 마이먼부 외곽으로 다 타고 나올 거니까 안쪽은 자연스럽게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자, 4경주 갑니다. 크레나 회피 송암 캔디 똑같은 패턴이에요. 오늘 그 일요경마가 정문 볼트 둘이 지금 4경주까지가 같은 패턴이죠. 자, 크레나 회피가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송암 목장에서 회향을 하고 왔어요. 민영근 마주의 마필. 자, 민영근 마주의 클린업 들어가면 다 민영근 마주의 마필인 거죠. 이제 클린업 시리즈는 다 민영근 마주의 마필이고 뭐 데뷔전 모습 한번 볼까요? 복귀 모습 잠깐 한번 보고 가죠. 3세 거세마예요. 3세 거세마고 1번 게이트 순발력이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안쪽에서 뭐 이게 1000m에서 사실은 이 정도면 1000m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늦은 거죠. 근데 체구가 좋으니까 위각으로 이렇게 돌아버렸어요. 화면에 사라질 정도로 흙 맞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 맞는 걸 피해서 외곽으로 크게 돌려버렸는데 뭐 지금 완전히 흙 맞는 걸 피해서 외곽으로 좀 돌렸어요. 돌려 나갔는데 직선에서의 모습 보면 어마어마한 걸음이에요. 지금 이 정도를 잡고 나왔단 말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조교 모습 한번 볼게요. 복귀 모습, 조교 모습. 클린 해피. 아마시키스 지금 조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요일날. 이게 그때 입상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월요일날 조교 모습 한번 볼게요. 이게 야후 골든캣이고요. 클린 해피예요. 그러니까 위측 팬트 있는 것이 야후 골든캣이고 실제 조교씨 모습은요 실전에 더 띄워지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조교씨 스피드가 그렇게 잘 나오는 녀석은 아니에요. 쭉쭉 뭐 나가준다라는 느낌이 없이 오히려 야후 골든캣보다도 잘 나간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탄력감이 스피드감이 야후 골든캣보다도 오히려 잘 나간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행심사시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기 1위로 팔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착각이 달았는 게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조교시 승패 우회를 가지고 너무 그거를 이게 얘한테 못 이기니까 얘는 똥말이야 이렇게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실제로 저저번 주인가요? 제가 그 현장에서 추천경주로 공략했을 때 사주말 저거를 통제철 기수 자르고 뭐 조교 때 따라가지도 못했던 거를 불러가지고 그게 20몇 배 추천경주 들어온 거 있잖아요. 조교 때는 따라가지도 못하죠. 그 녀석을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근데 그게 들어오잖아요.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고 계속 몇 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교 패턴과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못 쫓아가는 것이 우승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임경기수가 조교를 하는데요. 이게 클리너 해피고 이게 군에서만 4등급 S 트리플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이 없다라고 전경주 대비해서. 지금 주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전경주 대비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이제 여기서 걱정되는 게 17주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목요일날 조교 장면도 제가 봐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때 모습하고. 단지 임기영 기수의 컨디션이 이제 임기영 기수가 컨디션이 조금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늘어난 거리 더 좋고 이상이 없고. 제주유정은 뭐 전경주 제가 뭐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아시는 거고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거고. 목요일날 출발 연습 2차례 했는데 안 찍혔을 겁니다. 아마 이게 찍혔네요. 출발 연습 2차례 하면서 정상을 드렸어요. 근데 출발 연습 2차례 했다고 없던 순발력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갖고 느닷없이 막 선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출발 연습 2번 그 채찍까지 쳐가면서 그러니까 출발 때 잘 들어가지도 않고 출발 때 진입도 잘 안 되고 출발 때에서 요동도 있고 막 그래서 2번 조교사가 최병준 조교사가 직접 한번 출발 연습하고 김동수 기수로 바꿔서 김동수 기수가 또 출발 연습하고 이렇게 목요일날 2번을 했어요. 2번을 진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2번을 했는데 약간 기립도 하고 출발 늦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을 믿고 그러니까 저번에는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기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공략을 했던 거고 이번에 인기가 많이 실린다라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가 또 오늘 비도 축축 내리고 이런 부분들 오늘 후반부에는 막 급격하게 주로가 빨라지는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문볼트는 단독 선행이 또 찬스가 돼버렸어요. 정문볼트는 단독 선행이 찬스. 오늘도 정문볼트는 단독 선행의 찬스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송암캔디는 지금 인기 2위까지 올라오는데 이건 뭐 말은 너무 좋아요. 전 경기보다 더 좋아요. 두 차례 경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요. 뭐 획통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둘이도 뭐 이거는 위각으로 밀려서 그렇지 조교 모습은 더 좋아져 있어요. 이것도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만 조교시 모습은 더 좋아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각각의 약점들은 있죠. 얘는 이제 출발이 늦는 단점, 얘는 안장이 조금 기승기수가 컨디션이 오늘 보니까 아주 극도의 부진에 빠져 있다라는 거 임기영 기수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살아날 수 있어요. 임기영 기수 같은 능력 기수는. 그다음에 정문볼트는 단독 선행의 찬스라는 부분, 뭐 이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암캔디는 안장이 조금 불안하죠. 솔직히 말해서 조교 모습은 더 좋아져 있는데 둘이는 조교는 좋은데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부분. 각각의 약점들이 있어요. 모두가. 사실은 어떤 놈을 놓고 공략하냐 하는 부분은 현장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거 다 좋아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부산으로 이렇게 몰아서 가지 말래요. 건이 들어왔어요. 순서대로 가지. 순서대로 헷갈리니까 책대로 가죠. 책대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버닝플라이가 인기 1위에요. 유현명 기수의 김보경 조교사, 밤비스카이, 파인파워 선취입이 자유롭고요. 전경 11번 게이트에서 35포인트. 이제 레이팅이 증가가 돼서 앞말이 4kg가 늘어난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죠. 어차피 이번 경주는 이제 앞말 한정경주예요. 앞말 한정경주. 이 경주 자체가 앞말 한정경주예요. 앞말들끼리만 뛰는 거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기도 만큼.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벨라도 팔리고 있고, 저승기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퀸 오브 더 월드 팔리고 있고, KB 보스, 이렇게 4마리.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인 뮤직까지 팔리고 있죠. 아라가의 왕성이 전경주 데뷔전에서 싸먹었다고 이제 안 팔리는 거고요. 박재희 기수의 신혼 선물이었나요? 이게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뒷심은 마스터벨라가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마스터벨라가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선드랙은 거의 엇비슷해요. 선드랙은 거의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선행은 뭐 시크릿 일루전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죠. 안쪽에. 1300m를 뛰고 거리를 줄여놓은 시크릿 일루전이 이번 경주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시크릿 일루전이 데뷔전에 선행을 나가서 고블린을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고블린이 금요일날 뛰었던 거하고 경주를 비교를 해본다라면 시크릿 일루전도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이번 경주가 이제 1200m라는 점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1200m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뒷심이 좋은 녀석 마스터벨라도 결국에 이번 경주 이 녀석은 선취비 자유롭잖아요. 마스벨라 같은 경우는 선취비 자유롭기 때문에 일단 훈련 강도도 끌어올려놨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퀸 오브 더 월드라든지 뭐 버닝플라이 뭐 인기가 접전 경주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재밌게 보는 것은 이 KB 보스는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KB보스 인기도에 좀 떨어지는데 2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좋아 보여요. 의외로 좋아 보여요. 2주 만에 출전했는데 KB보스가 이게 사실 시크릿 일루전만 제끼고 나가면 돌아버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상당히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인기도에 떨어지니까 KB보스는 일단 뭐 다른 말보다 KB보스는 인기도에 떨어지니까 일단 우리가 좋아요를 하나 찍고 요거는 데리고 갑시다. 뭐에 붙이든지 중마에다가 붙여서 이건 데리고 한번 가보시죠. 좋아요를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KB보스 보스니까 아이 보스 좋아요. 보스 좋아요. 배당 있잖아요. 자, 바디스타 출전하네. 바디스타 전경주 바디스타. 그 다음에 피스 까누 리버 똑같죠 패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안 팔리는 게 럭키마이더스죠. 럭키마이더스 이제 위각으로 밀렸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안 팔리는 거고. 바디스타. 오늘 보니까 고속 페달이 띄워주는 경주력을 감안한다라면 바디스타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죠.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게 바디스타는 전경주 별장 시형 방식에서 뛰고 온 내력이란 말이죠. 그 부분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별장 시형 방식에 뛰고 온 거라. 물론 경주력은 좋아요. 그리고 갤럭시 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경주 위각에서 고전을 했던 거죠. 12번에서 고전을 했던 거고 이번에 이현종 기수로 교체가 됐고 훈련 강도도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팔리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데스팅카노는 딱 유지가 돼 있어요. 1번 게이트 나쁘지 않아. 이것도 전경주만큼은 된단 말이죠. 윈드리버는 전경주 체중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16kg가 빠져 430kg까지 430kg대가 빠졌으니까 공백 이후에 체중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체중 회복 여부를 체킹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윈드리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회복됐으면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 체중이 더 빠졌다라면 좀 버려도 될 것 같고 체중 부분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윈드리버는. 럭키마이더스는 외곽으로 밀려있어도 배당 가치는 있죠. 이게 역시 34포인트예요. 이게 승급 착승 때문에 전 경주 그렇게 탔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사실 이제 선행마 권이 그렇게 강한 경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제가 봤을 때는 바디스타와 럭키마이더스 그 다음에 외곽에 미사일 캔디 김용근 기수까지 이 3두예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바디스타 럭키마이더스 미사일 캔디 이 세 마필이 선행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뭐 대신카누도 대신카누죠. 네마필 2억 기에서 1번 게이트면 이제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네마필 정도가 선행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뭐 넓게 쳐다본다면 뭐 노열북순이까지 나갈 수 있겠네 빅타로. 근데 노열북순이는 최근에 의도적인 선입 작전을 가고 있잖아요. 노열북순이 일단 제끼고 하나 둘셋넷 그렇다면 럭키바이더스의 전개는 그렇게 어려운 전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 한번 럭키바이더스는 체킹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정도까지. 자 부경 2경주 갑니다. 천년의 약속. 이 최고에서 나오는 주폭이 대단한 녀석이에요. 최고에서 나오는 주폭이 대단한 녀석이고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이 워낙 세죠. 워낙 센 녀석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이제 뭐 인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저 이번 경주가 지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피 파라다이스 킹과 대지자랑 지금 선행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녀석이 파라다이스 킹과 대지자랑 정도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천년의 약속이 선두를 전 경주는 14번 게이트에 선행을 갔잖아요. 전 경주는 1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었단 말이죠. 14번 게이트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편규를 편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하고 그 다음에 전설이 불꽃이 팔리네요. 전설이 불꽃. 다시 봐야겠어. 1000m보다는 1300이 낫다라고 보는 거죠. 전설이 불꽃. 근데 확실하게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설이 불꽃. 이건 나쁘진 않아요. 좋아는 졌어요. 전설이 불꽃 가져갑니다. 전설이 불꽃은 가져가는데. 예, 이것도 인기마들. 파라다이스 킹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선행이면 더 좋은데, 이게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라는 거죠. 기복을 보이는 마필. 그 다음에 바람의 꿈. 이건 거리 경험이 없고, 소승기수 한 장인데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또 뭐가 팔려? 없죠. 천년의 약색은 믿고 공략을 갑니다. 천년의 약색으로 믿고 전설의 불꽃을 가져가면서 나머지 배당으로 또 공략을 가야 돼요. 이거 숨어있는 복판권 마필들도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6경주 가져갑니다. 이거는 뭐 다 설명을 해놓은 경주라. 춘산, 빅투더빅, 클린업 샤인 다 같은 패턴이에요. 1회 강마가 병진스톰. 여기까지는 뭐 병진스톰까지는 볼 것도 없겠네. 네마필 이건 다 설명됐죠. 이건 새벽 쪽에 프리뷰만 봐도 뭐 다 설명이 돼 있는 거니까 뭐 더 설명 드릴 거 있나요? 끝. 넘어갑니다. 그럼 3경주 워리 클래스는 출전 취소가 됐고요. 린치핀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린치핀이 지금 2번 연속 제가 자신있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어려운 전개예요. 그때보다는 이번에는 2번 연속 그냥 자신있게 그냥 놓고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번주에 뭐였죠? 그 대통령배 우승마 그거 자르고 우리 동방대로 놓고 137 했잖아요. 999에다 때리는데 30조를 또 때리긴 때렸는데 그 1번이 아닌 12번에 때렸잖아요. 그 정우주 기수가 괜히 그걸 알아가지고 진짜 안 들리니까. 근데 뭐 자르면 뭐 어차피 틀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치만 134 가는 건 동방대로 놓고 때리면 뭐더냐고. 134 깨진 건 마찬가지인데 30조 그것도 30조 신라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 저기로 때렸죠. 또
54 롯데, 54 5열돌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문자는 딱 두 방이잖아요. 54 5열돌, 5에 4열돌. 아, 30조를 그냥 열둘이 아니라 신라의 전설로 갔으면 될 건데 30조를 감각까지 좋았는데 아 병신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초기 멍청해. 근데 린치피도 조금은 뭐 나쁘진 않은데 전개가 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전개가 조금 뭐 불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현장의 상태를 조금 한번만 볼 필요는 있어요. 조교는 나쁘지가 않은데 전개가 조금 불투명한 느낌이 있어서 린치피 안쪽에 이제 그 어메이징 타핏이 포진도 있어서 물론 이제 요하니스가 19점마를 타니까 19점마를 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고 또 파인파워도 있고 합니다만은 충분히 뭐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뒷심도 있기 때문에 1400m 정도는 뭐 끌어내죠. 2주 만에 계속 출전하고 있는 것은 이거 어차피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인데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승부를 하러 나온 걸로는 보여쳐요. 저번같이 이렇게 뭐죠? 갑자기 대통령기 우승마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멍청해져갖고 그 자른 것도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쁜 기억은 1.3차간 기억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춘 것만 기억하고 1.3차간 거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버리면 안 되고 린치피는 버리면 안 되고 린치피는 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밋투데이도 뭐 공백은 있습니다. 밀양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나온 거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줘야 되겠고요. 화랑이 챔피언이 지금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화랑이 챔피언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랑이 챔피언은 제가 판단 보류 자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파인파워가 있는데 파인파워는 나쁘진 않아요. 저는 파인파워를 인기는 안 팔리는데 나쁘게 안 봤어요. 전 파인파워는 아휴 힘들어가지고 자꾸 몸을 그냥 꼬물락꼬물락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세를 좀 바르게 가야 되는데 제가 원래 방송할 때는 진짜 자세 바르게 하는데 이게 힘드니까 꼬물딱꼬물딱 하네요. 깨구리같이 올챙이같이 그 올챙이가 깨구리 들려고 뒷다리 나올 때 같이 막 지금 꼬물딱꼬물딱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비한 여인도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팔리는 만큼 체킹은 필요해 보이고 파인파워는 안 팔리는데 요거는 좀 인기는 안 팔리더라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린치핀, 신비한 여인, 파인파워, 서밋투데이 뭐 요정도로 저는 보고 싶은데 화랑의 챔피언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8경주 가도록 하죠. 서울 8경주. 천년의 비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문세영 기수 기승시키려고 했다가 지금 안토니오로 온 거예요. 원래 문세영 기수를 전주부터 그러니까 전주부터 일요일까지 문세영 기수가 조결하다가 문세영 기수가 정지가 일요일날 급작스럽게 들어가니까 안토니오로 교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이먼 퀸은 좀 나쁘게 봤었는데 자 딱 하나 월요일날 그 새벽기구 프리뷰에서 딱 변화된 거 하나 요거 하나만 변화돼서 딱 한 마리 사이먼 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 그때 12월 달에 매직 이슈로 공략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또 목요일날 올라오더라고요. 딱 한 마리 요것만 틀리고 프리뷰에서 말한 것 중에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요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경주 때 말을 좀 드리려고 한 마리 때문에 찍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 찍은 거고 이 사이먼 퀸은 올라왔어요. 컨디션이 올라와가지고 사이먼 퀸은 가져가야 되고 백색 항체는 상태는 굉장히 올라왔어요. 상태는 굉장히 올라왔는데 강도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강도는. 근데 이동화 기수는 이거를 아주 가벼워졌다라고. 이게 뭐 강도를 떨어뜨리니까 조금 말은 가벼워진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이게 이제 무브먼트를 걸어줘야 되는데 반반으로 봐요. 반반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 백색 항체는 11월 달에 그때 우승을 할 때 제가 그 매직 이슈로 공략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승을 했을 때. 근데 그때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100으로 받는다라면 지금은 90 정도? 그때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제가 보면
그때 매직 이슈 기준에서 할 때 그 기준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 그런 걸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서 백색 광채를. 한센바라우즈는 좀 안 팔리고는 있는데 상대적인 인기는 떨어지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거라면 다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처음으로 그 33조에서는 8천만 원을 끄는 고가의 마필, 가장 고가의 마필이었기 때문에 뭐 애지 중지 일본인 마주의 마필이죠. 그래서 강국은 뭐 필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더풀 루비는 굉장히 스피드는 좋아져 있어요. 전경 1600m. 1600m는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최근에 1600m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호흡을 끊기가, 거리 경험 없는 애들이 호흡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 어떤 느낌이냐, 복싱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아마추어들이, 우리 복싱 안 해본 사람들이 그 프로 라운드 3분 못 뛰어요.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1600m를 말들이 뛰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전달을 해드리면 좀 쉽게 전달이 가시려나요? 원더풀루비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700으로 오면 조금 더 편안하게 호흡을 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더 낮고요. 그래서 사이먼 퀸은 나쁘지 않아요. 사이먼 퀸은 나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사이먼 퀸을 중심에 놓고 가볼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이먼 퀸을 중심에 놔볼까. 상태만 괜찮으면 사이먼 퀸을 다시 한번 심정적으로도 적중을 한 놈을 찾고 놓고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그렇게 안 좋게 봤는데 목요일날 확 올라오더라고요. 목요일날 확 올라오더라고요. 사이먼 퀸을 조금 놓고 가볼까, 원더풀루비나 사이먼 퀸을 놓고 가볼까, 둘 중에 하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쪽에서는 사이먼 퀸을 놓고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더풀루비 쪽으로, 주루가 아주 가벼워진다면 원더풀루비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정상적인 주루라면 사이먼 퀸을 가보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부경 4경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투데이 나오네요. 월드투데이. 샌드월드의 자마이기 때문에 샌드월드의 자마. 그러니까 김평관 마주가 샌드월드 자마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김평관 마주 굉장히 의욕적으로, 마주로서의 그 욕심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마주로서 욕심. 마조리티 욕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 대상경주 한번 했으면 하는 막 그런 분이 굉장히 많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평원 마주 같은. 김평원 마주도 뭐 대상경주 한두 개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얻어먹은 것도 많아서 잘 되기를 좀 선행은 뭐 썬더킹이 나가겠죠. 썬더킹이 편하게 선행을 나가는데, 썬더킹이 이제 1600m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는 부분이고, 라운타운도 이호식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교체를 했죠. 더 이상 최시대 기수에게 기회를 주지를 않고요. 월드투데이 같은 경우는 뭐 뒷심도 상당히 좋아요. 뒷심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월드투데이는 2주 만에 출전을 했다는 것은 뭐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인기권의 마필 중에서는 원더풀 스토리도 나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영봉상도 뭐 상태는 굉장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고, 더팩트도 나쁘지는 않아요. 뒷심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오경환 기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김태루 기수 한 장의 티지 파워도 나쁘지는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월드투데이를 충마로 뭐 공략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과 T가 뭐 겸비되어 있는 녀석이고, 뒷심도 상당히 좋고, 1600m 이미 극복을 했기 때문에. 부경주 실버월프 좋으십니다. 자, 여기 1등급 마필이 지금 레이팅 125의 실버월프, 그 다음에 이제 리드머니가 1등급 마필이고요. 클리어감이 1등급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청수역을 1등급 마필. 자, 이것밖에 1등급 마필이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2등급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청수효과는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청수효과까지 지금 1등급 마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1등급 마필. 그렇죠. 1등급 마필 공략하는 게 맞죠. 왜? 부담량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별정 비형 방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말 경주만 그 별정 비형 방식으로 치러져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버프가 58이 되고요. 리드머니만 54, 나머지 53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 2등급 마필하고 1등급 마필하고 지금 차이가 부담량 1kg 차이에요. 리드머니하고 클리어감하고 차이가 플로리다 파워랑 그 리드머니하고 차이가 지금 1kg 차이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1등급 마필들 공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이제 발전 기대치 있는 복병하면 이제 초코캔디가 그나마 추입이 된다면 내일 추유로 들어가 된다면 저게 요거 정도가 복병하면 되겠죠. 뭐 추입이 된다면 걸음 다 나온 녀석들보다는 초코캔디가 현정 기수가 한번 타봤고 요거 조교로는 좋으니까 그 정도? 끝. 실버 분이죠. 오경주, 부경 오경주. 아, 정경주 먹은 거 나오는구나. 영천이로 67배 영천이로의 프라운파이 로열 솔저까지 67배 67배 3복 36.7배 이거 적중한 거죠 그때 브라운파이 영천이어로. 네. 뭐 잘 타줬어요. 이번에도 뭐 그때 모습 정도는 되고요. 오션 피닉스 그때 11번 게이트에도 고전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 가져가줘야 또 되죠. 판타스틱 로드 59초대를 끊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막 강남 도민일보에도 뛰었고 선행이라면 더 뛰어줄 수 있겠죠. 또 팔리는 게 뭐 있어요? 장산밥이. 예. 김철우 기수 진짜 모를 상황이에요. 또 금요일 저번 주에 좀 잘 타나 했더니 금요일 날 또 말 타는 거 보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양철리도 말은 좋더라고요. 선양철리도 말은 좋고. 그렇다면 영천이어로 오션 피닉스, 판타스틱 로드의 복병, 선양철리와 클린처가 경주 거리를 줄여놨기 때문에 이게 클린처가 왜 제가 보냐면 경남 도민일보부에서 이게 따라가면서도 올레볼레 추입을 했었어요. 그때 좀 시간이 넉넉하고 했으면 막 디테일하게 한 경정 몇 경지만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디테일하게 가서 살펴볼까 그 생각도 해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살펴보는 것보다 아니면 좀 구독자 수가 많으면 실시간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미리 이번 주 몇 경주 합시다 해가지고 몇 경주 딱 받으면 제가 그 경주 좀 더 집중 분석해놓고 그 경주를 우리가 토론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전 경주는 못 가고 그렇게 되면 몇 경주만 서로 토론하면서 가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까보는 거죠. 그 경주를 팔 때까지 한번 파보는 거죠. 세네 경주.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그 구독자 수 몇 명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뭐 실시간 해봐야 친한 사람들 구독해주고 아는 전문가들 구독해준 거 빼고 다 몇 명 되지도 자 10경주 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독선행 찬스를 잡았어요. 우리가 단독선행 찬스. 전경주에는 이제 조금 페이스 좀 이상하게 전개가 꼬이면서 원래 이제 허시대부가 여기 출전하려고 했는데 허시대부가 출전 안 했어요. 허시대부가 출전 안 해서 우리가 이제 전개가 조금 더 편해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명품축제는 전경주에 말씀드렸죠. 명품축제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현종 기수 이것도 뭐 다 설명을 드려놨고요. 예. 88 빅토리도 이제 송기철 오늘 CT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윤기 조교사 얘기하고 효용 체감의 법칙 얘기하고 오늘 이것도 뭐 그런 케이스겠죠. 그런 케이스. 부민호 기수가 우리와 이마신 정도니까 그걸 한번 좁혀내 보려고 최선을 다할 걸로 보여지고 송기철 기수가 최강 고수도 또 뭐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정 기수도 뭐 최선을 다할 거고 스마트빌류도 마찬가지. 스마트빌류는 이제 최근 경주력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사실은. 근데 발전 12점밖에 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좋아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경주력을 신장시킬 것이냐는 부분이고 클랩 시크리는 말보다도 멀로 기수가 무섭고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부경 6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6경주. 알파 킹이지. 썬더플라이. 기적의 적통. 투바이 특급. 딥마인드. 똑같은 패턴이야, 서울이랑. 밀려있어요. 이제 문제는 지금 인기 4입니다만 현장 가면 거의 최저 배당으로 딥마인드가 돌아서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현장 가면 1.4가 아니라 1.2도 아니고 1.7도 아니고 1.12가 현장 가면 최저 배당 형성될 거예요. 거의 제 생각에는 1.12가 위각이라도 거의 99%. 그죠? 거의 현장 가면. 네? 코리아노크스 우승만 돼. 거기다 이현명 기사 앉았는데. 근데 이제 주행 습성은 계속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추임만 하나가 날라올 것 같은 그런 그림도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2등급은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2등급은 쉽게 예단하기. 이 기적의 적토마도 최근에 선행 가서 잘 뛰어줬던 녀석이고 이게 승급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알파 킹이지, 기적의 적토마, 두바이 특급, 딥마인드까지 모두 선행 말이에요. 거기다 천년의 강. 모두 선행 말이에요. 썬더플라이까지도. 썬더플라이는 최근에 이제 선입으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1400이 썬더플라이는 1400이 적정거리잖아요. 우리가 먹었던 건 11월 22일 날 1400에서 추입으로 그때 먹었던 게 1400에서 먹었던 거고. 이게 뭔가 지금 느낌상으로는 그쵸, 쉽게 매칭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해경전은. 하여튼 빨리 구독자 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냥 몇 경주 미리 선정 몇 경주 추천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경주를 가는 그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경주. 그리고 한 경주 정도는 제가 또 설명해 주고 싶은 경주. 뭐 이렇게 해서 상호 소통하는 경주. 그렇게 한번 해보는. 자, 다이나믹 커밍.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것도 원래 이제 문세영 기수 기승하려고, 오늘도 보면 문세영 기수 기승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 입상을 끌어내요. 그만큼 이제 미리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키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말이 그만큼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확실한 승부로 결정을 짓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기승 기수가 교체됐어도 입상을 끌어내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이나믹 커밍이 최근에 워낙 뭐 안정적으로 경주력을 끌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패션 피플은 자
멀로 한 장, 다른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멀로 한 장 12번 게이트에서 조한별 기수가 입상을 끌어내 버렸단 말이야. 그것도 깡바닥에서. 이걸 끌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때. 저는, 조교가 나빴던 게 아니라 조교 좋았는데, 12번 게이트에서 조한별 기수가 이걸 끌어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끌어내서. 그러니까, 10지발에 출전을 했는데도 멀로 기수가 앉으니까, 팔려버려요. 자, 글로벌 천하. 이 마이너스 6kg가 무섭죠, 마이너스 6kg가. 박태준 기수 51kg가 지금 무섭다는 거죠. 51kg, 1200이니까. 전경주 1분 13초. 59초대를 막 끊어내고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고,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프로암성. 이현종 기수. 전경주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암성. 근데 프로암성 이번에도 조교 모습 좋아요. 프로암성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말리부 진전도 외곽으로 밀려는 있는데 2주 만에 출전을 할 정도로 일단 조규시 모습은 괜찮아요. 큐피드 가이는 참 이혁 기수가 기생을 했는데 이것도 좀 더 나올 걸음이 있어요. 분명히 조교 모습이라든지 걸음으로 봐서는 이것도 뭐 일본 공국초를 끊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 나올 걸음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더 나올 걸음은 있고 이혁 기수가 이제 어떻게 타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여하튼 저는 이 경주에서 많은 마패들이 다이나믹 커맨과 프로암성에 일단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 얘네들은 좋아요 2개, 그럴바티 일단 좋아요 1개. 그래서 다이나믹 커맨과 프로암성을 기본으로 해서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패션 피플은 나빠요. 를 찍어주고 싶어요. 혼날려나? 나빠요 찍어가지고. 워낙 블록에서 잘 타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와일드 파이트, 패션 피플보다는 와일드 파이트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쫙판인데? 여기서 앞에 못 가서 그러는 거지? 말은 더 좋던데.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오더파지빌리티도 엄청 좋아져 있어요. 오더파지빌리티도. 다이나믹 커밍이 하여튼 뭐 안정적인 충마로는 갈 수 있겠어요. 과천 시장배까지 또 출전했던 다이나믹 커밍. 그때 과천 시장배 출전했을 때 다이나믹 커밍을 말씀드렸잖아요. 13번 게이트 아니었으면 다이나믹 커밍이 좀 뭐 그런 얘기도 드렸고 했으니까. 전 경주 보였던 경주력이면 프로암성과 거의 같은 급의 경주력을 보여줬고 거기다 이제 3.5km 감량까지 들어갔다라면 게이트 조건도 좋다라면 뭐 다이나믹 커밍이 조금 더 우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정상적으로 보면 결과 있으시기 건승하십시오.